지금부터 제5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처 교육혁신센터장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제5회 동국 미래교육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대 가장 많은 참석자가 오늘 있으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 현장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포럼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를 이끌고 계신 윤성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채기 교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각원장 진명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수협의회 회장 김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원노동조합 김종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대표로 안현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학생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국 미래교육 포럼은 미래지향적 동국 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우리 대학 구성원 간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동국 미래교육 포럼의 주제는 동국의 미래와 교육 혁신의 방향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지난 개교 116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비전 2040의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을 안내드리고 5월 20일 제출 예정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계획의 주요 사업과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대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동국의 미래를 공유하고 교육혁신의 방향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윤성희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또 공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모이는 것에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당에서 여러 우리 구성원들을 모시고 지금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국 미래교육 포럼은 오늘이 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회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래 대학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문제 제기나 방향 설정을 많은 석학들이 지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리고 당면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기탄 없이 여러분들이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난 대회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역대 처음으로 9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9위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교육과 그리고 연구에 매진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그리고 대학에서 진행하고 또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열심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와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구성원들, 교수님, 직원,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희 총장은 배가 고픕니다. 이것으로 끝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5위 그리고 3위 서울대학을 넘어서는 국내 1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지금부터 세우고 달성하는 데 매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국의 미래는 지속 가능하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대학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인사를 조금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들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사회, 우리 산업사회 모든 세상을 얼마만큼 급속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기술 개발이 한결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오게 했던 것은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혁명과 함께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우리 여기 학생 여러분들 당장 교수님의 강의가 정말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시각에서는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또 질문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에벡스 같은 이러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무크라든지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가 대학이든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 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대학 사회에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생각과 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 혹시 고민하신 분 있으시면은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설마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이름, 그리고 각 전공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대학이 개인에게 어떠한 역량을 인정하고 유지시키는 이러한 형태만 남을 뿐이지, 전공의 경계, 대학의 경계,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 고민을 했을 때 당장 우리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지키는 내 전공, 내 강의, 저것은 당신의 강의, 당신의 전공,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지되었던 이러한 강의들이 무크라든지 세계 석학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강의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강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대학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인식해서 공유하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지면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뉴스가 학령 인구의 급감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와 됨으로 해서 우리 대학에 미칠 영향은 무언가? 다들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은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향후 5년, 10년 정도는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크게 선제 대응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라면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대학에 학령 인구가 급감함으로써 각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예산 구조를 보면은 전체 예산 속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전후입니다. 어떤 대학은 70%, 80%까지도 등록금에 의지하는 그러한 대학 경영을 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의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은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학 경영자로서 총장인 제가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열심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다 못하지만 등록금 비중이 지금 현재 60%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50%나 40%까지 떨어뜨리지 않으면 결국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조직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유지 개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리더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합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현재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게 두 가지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학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 동국 미래교육 포럼이 실시가 된, 그리고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 대학의 모습을 어떠한 형태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확실한 그림은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 5년이나 10년 이내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을 환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육이 결국 우리 대학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우리 동국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은 공급자 중심의 대학 교육을 해왔던 겁니다. 대학이 교육의 편제나 모든 내용을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10수년간은 비교과 과정이라든지 정말 핵심 교과라든지 핵심 역량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학이 제공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으로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대학이 플랫폼으로, 교육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인재 수요자인 기업을 매칭시켜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대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육 플랫폼이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후방 견인 교육이다라고 명명해서 2019년도 제가 총장이 되면서부터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완성 못했습니다. 조금도 진행 못 시켰습니다. 이러한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이 그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된다. 미래 5년 내지 10년 이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교육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산업사회가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창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창업을 대학에서 어떻게 육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육성되어지는 인재에 대해서 우리 산업사회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충분히 창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플랫폼 이외에도 우리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자기 강의를 디펜스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계 석학의 명강의를 자기 교과 과정에, 자기 교과목에 강의 자료로 사용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동시에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들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코치로서의 교수가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시간 외의 시간들은 앞으로 대학 사회가 교수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머지 시간은 대학이 교수님들에게 앞으로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 창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와 외부 용역 수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등록금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대학의 새로운 수입 창출원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미래 5년, 10년 이내에 교수님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 변화, 그리고 대학 본부에서는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많이 고민하고 하지 않으면은 대학의 미래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그리고 공유해서 동의할 때 에너지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로 모이고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수익 창출을 대학 경영자인 특히 총장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지만 미래에 있어서 우리 동국이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대학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국이 큰 에너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근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근학위원회가 새로운 동국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장학기금이 들어온다든지 국가보조금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러한 것들만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학금의 액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을 뿐더러, 그리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조차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학위원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00% 등록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염원을 지금 근학위원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에서도 그러한 염원에 맞추어서,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대학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면은 그러한 설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히 노력한다라면,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력하면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검토가 대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국대학이 등록금 걱정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취업을 자신이 원한다라면은 100% 취업할 수 있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대학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성시켜 놓는다라면은 우리 동국의 그 형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학이 외부 평가에서 5등, 3등, 1등으로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결 점수 또한 향상이 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사회 취업과 등록금 수혜다, 전액 등록금 수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면은 우리 동국대학은 미래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지금 현재 글로벌라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진 동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총장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교수협의 회장님, 또 직원노동조합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 부총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들 나와 계시고,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고 에너지를 한데 모아주는 교수님들과 직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이, 우리 동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걱정들은 떨쳐내고 제가 미래를 말씀드렸던 그러한 형태의 동국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한 목표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장이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동국 교육미래 포럼에서, 미래교육 포럼에서 논의되고 협의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미래동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탄 없이 협의하면서 완성시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크게 흥분하고 지금까지 말문을 닫고 여러분들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했습니다. 원고 없이 몇 자 고민했던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인 적도 없고 모아서 함께 협의하고 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도 얻고, 그리고 함께 나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환영사 대신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국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쟁거리는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함께 논의해서 함께 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과 피가 한정 오셔서 모두가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